네, 바로 한번 소개 그리고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김정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신 시장 어떤 속도, 기술에 대해서 네.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직접 또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런데 보면서도 네. 선진국이 설마 그렇게 네. 느리고 그렇게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거든요. 네. 실제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모든 기술 면에서 우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신은 예외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서 유심칩을 끼워서 지하철을 이용해 봤는데요. 네. 지하철에서 이 휴대폰을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들어가고 나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표시가 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지하철 안에서는 대부분 되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만 잠깐씩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이제 예를 들어 타임스퀘어 42번가라든지 네.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을 공시해 네, 준다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을 공지하는 게 아니라 예. 되는 곳을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지의 지하철 풍경이 우리와 사뭇 다르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와 달리 휴대폰을 보지 않고 대부분 무료 신문이라든지 책자를 보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은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이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재밌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예. 현재 이민을 간 분께 들었는데 네, 네. 비즈니스맨들은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칫 중요한 딜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런 에피소드들이 미국, 그것도 그 중심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약간은 좀 괴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이렇다면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지인들은 의외로 담담하고 불편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에 물어봤더니 미국은 현지에서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지하에 망을 깔든 안 깔든 그것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통화가 안 되고 데이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도 현지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된 지금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에까지 망을 깔 이유가 없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땅 덩어리가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망, 즉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 번 손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선 조금 변화의 기류가 감지가 됐는데요. 예. 1, 2위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지만 네. 3위와 같이 후발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T-모빌이라고 AT&T와 버라이즌에 이어서 3위 사업자는 최근 들어서 지하에도 망을 깔기 시작했는데요. 현지인들의 반응, 지하철에서도 안 터지는데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I know they're starting to do like Wi-Fi connections, but it's not in all stations. The only time that I can get service on my phone is if the train goes outside. 네, 타임스퀘어 앞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예. 당연한 걸 뭘 묻냐 이런 네네. 반응이었는데요. 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간 사람들만 답답합니다. 네. 그러겠네요. 한국에서는 뭐 와이파이도 빵빵 터지고 그러는데 진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막 불만 섞인 목소리 같진 않고 그냥 현재 우리는 네. 이렇게 삽니다 정도 굉장히 담담하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좀 실생활에서 지하철에서는 좀 휴대폰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라고 확 느낌이 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래요. 지하는 안 된다 치고 지상은 그래도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직접 한번 국가별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지상의 통신 서비스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를 가게 된 계기가 네. 국제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 체험단이라고 해서 예. 구성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데이터 속도를 측정해보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예. 이 애플리케이션 오픈 시그널이라고 해서 영국의 인터넷 시장 조사 전문 기관에 제공하는 앱이 있는데 네. 이 앱으로 현재 데이터 속도를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요. 미국 뉴욕을 예로 들자면 여의도를 한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와 타임스퀘어 등 중심지 수십여 곳에서 데이터 속도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미국이 9.82 메가bps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LTE 최고 지원 속도 150 메가bps를 기준으로 잰 수치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LTE를 최고 300 메가bps까지 지원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80에서 100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료는 기준치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한국은 300, 미국은 150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같은 기준으로 쟀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한번 봤는데요. 네. 조금 전에 그 CG 이제 그래픽을 보면 예. 미래부가 집계한 자료인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LA의 다운로드 전송 속도가 28에서 36 메가bps로 한국 평균 83 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속도 차이가 현저히 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부의 용역을 받아서 직접 세계를 돌면서 데이터 측정을 해본 업체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 밀집 지역에만 구축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 외의 지역에도 그 구축을 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프라에서 따지자면 네. 우리나라가 통신 서비스는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그냥 사실 국내에 있을 때도 느꼈었는데 외국을 나가니까 더 비교가 되면서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 자체는 질이 굉장히 높고 다운로드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는 이제 알 것 같고 통신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 국내에서 통신비 비싸다 내려라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되는 만큼 너무 비싸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직접 비교해봤더니 통신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지난달 말 미국에서 출시되고 오늘 한국에서 선보인 아이폰 6S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저도 현지에서 느꼈지만 출고가는 미국이 더 쌉니다. 그렇죠. 미국이 아이폰 6S의 16GB 기준으로 $649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소비세가 붙습니다. 뉴욕은 8.8%인데 일반적으로 10%가 붙는다고 하고 네. 환율이 오늘은 1,128원인데 1,130원으로 계산했을 때 8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한국은 오늘 출고가를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내렸죠. 86만 9천 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예.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잖아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사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T는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버라이즌은 보조금이 없는 대신에 미국은 또 매달 $40씩 회선료라는 것을 냈는데 네. 보조금을 안 받으면 그 회선료를 절반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여기까지 단말기를 유통하는 단계까지는 합리적인데 통신비가 한국에 비해서 한층 가혹합니다. 네, 통신비 수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신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요금제가 데이터 3GB를 쓰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데 버라이즌과 KT를 비교해 봤더니 요금 차이가 3만 원에 이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소득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이 구매력, 즉 소득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환율, PPP라고 하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세계의 이동통신 통신비 가운데 한국은 4위, 네 번째로 저렴하고요. 미국이 10위, 그리고 캐나다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놀라웠던 점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데요? 1위는 영국이더라고요. 영국이 제일 네. 싸다고요? 영국이 통신비가 가장 저렴하고 그래요. 한국이 4위, 미국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음.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 모두 통신 요금이 우리보다 비싼데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싸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정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Right now, how much I'm paying? I'm paying like 140. Too expensive. Because I think that that's exceptionally high in comparison to other companies, but they do give the best service. Yeah, I think it's good. I use a lot of data, which is why it's so expensive. 네, 뉴욕에 사는 분은 멜로 씨라고 예. 피앙세가 한국에 있다는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점이 기억에 벌써, 남네요. 예, 친구가 되셨네요. 예, 네. 그리고 브루크와 라시아 씨는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각각 토론토의 1, 2위 사업자인 라저스 그리고 벨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금을 거의 $90에서 미국의 경우 $140 쓰는 분도 있었는데 예. 만족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점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좀 비싸지만 그에 맞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 내용을 듣고 나서 네. 아마 우리나라에 한번 와봤으면 이것도 좀 생각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캐나다 다녀오셨으니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큰 시장을 봤을 때 유통망에서 과연 좀 어떤 차이점이나 또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껏 얘기했다시피 한국의 통신 품질이 우수한 거는 무엇보다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간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캐나다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 달에 $70에서 $75를 내는데 데이터를 2기가밖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무제한을 쓸 수 있는데 말이죠. 다만 한국이 배워야 할 점도 많이 느꼈는데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제가 궁금한 점을 올리거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제기했을 때 5분 안에 채팅으로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이런 점은 참 편리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서 느꼈는데 유통점이 매우 깔끔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굴지의 대기업에 강남역에 있는 한 매장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우리처럼 판매점 앞에 무료 폰 교체, 공짜 이런 표현들이 거의 없었고요. 판매자가 특정 요금제를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좋은 점 하나를 또 발견했는데요. 예. 가맹점 할인이라든지 멤버십 서비스는 한국에만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멤버십은 한국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또 우월 관계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직접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남는 게 우리 통신 시장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많이 확산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실 때 저도 들러주시면. 예,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시장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 전해드리는 동안에도 실적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대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도 여기 많이 나왔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2,64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6% 증가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현대모비스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현대차 나왔고 오늘 기아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이 6,701억 원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역시 자동차 부품 업체도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